언제였는지 가슴속에 묻어있던 기억들이 고개 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밀어놓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지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기억은 큰 주먹을 쥐고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온몸을 저리게 한다. 할 수 없이 키보드를 다시 당겨본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순간의 시간이 지나 소녀는 어머니가 지어준 하얀 쌀밥을 입에 넣고 있었다. 다시 떠오르는 말년병장의 아련한 얼굴이 가슴을 파고 슬픔으로 전해져 왔다.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눈가에서 밥상으로 떨어졌다. 놀란 어머니는 얘 왜 그래? 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소녀는 어머니가 다독이자 눈물을 멈추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품에 안으며 그런 일이 있었니? 힘들었겠구나. 소녀는 이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힘든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토닥토닥 소년을 달랬다. 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소녀는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소녀가 있는 곳으로 하얀 백합을 한 다발 사들고 찾아가 올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그만 세상에 한 걸음 나가고 싶다. 비록 얼마 아니지만 널 알아서 좋았고 널 놓아줄 수 있어서 좋다. 이제 편히 지내렴. 사랑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는 군에서 청년으로 변하고 있었다. 소대 생활과 훈련으로 그렇게 청년이 되었다. 1990년 3월 빛바랜 전투모 앞에 붙은 예비군 마크를 단 소녀는, 아니 청년은 부대 후배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부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젠 중대장이 되어버린 소대장에게 공중전화 버스 안에서 수화기를 들어 인사를 나누었다. 소대장 역시 잘 가라며 반갑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사회생활 잘하라고 격려와 웃음을 아끼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문득 소대장에게 잊고 있었던 말년병장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소대장은 그동안 군대 생활에 집중시키려 이야기를 안 했다며 말년병장은 6개월 사투 끝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쾌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말년병장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청년은 한없이 기뻐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별이 아니었다. 기쁨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져 집으로 향했다. 두어 달이 지났을까? 청년이 된 소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희망을 안고 인생의 첫 도전을 위해 다시 책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소대장이 알려준 말년병장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수학이 넘어 말년병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분을 밝히고 말년병장이 집에 있을 시간인 저녁에 다시 전화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분이 밝아져 도서관으로 향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는다. 저 혹시 청년은 놀라움에 눈이 동그래졌다. 이윽고 청년은 오랜만이네? 어떻게 날 알아봤어? 둘은 가까운 카페를 찾아 자리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에 갔다 온 사연과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 등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소녀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나중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청년은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몰려왔다. 청년은 뭐지? 분명 즐거웠었는데. 청년은 휴하며 한숨을 한번 쉬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 좀 전엔 가벼웠는데. 알 수 없는 기분에 아무런 의미 없이 뒤를 돌아 주위를 돌아보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987년 이 도서관에서 소녀의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청년은 도서관에서 나와 근처 포장마차로 걸음을 옮겼다. 소주잔에 술 한 잔을 따라 입에 털어넣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말년병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년병장의 목소리. 청년이 수화기에 대고 크게 인사를 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말년병장은 청년이 있는 장소를 물어보고 청년을 찾아왔다. 둘은 얼싸안고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았다. 소대장으로부터 청년의 걱정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한참 둘은 포장마차에 앉아 정신없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장마차 밖엔 봄비가 촉촉히 내려오고 있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때로는 너무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